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매트리얼 오버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트리얼 오버리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재질, 재정의하기란 뜻입니다.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혹은 내가 지정한 재질로 재정의하기입니다. 전체 다 재정의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재질을 넣어봤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재질이 다른 거죠. 여기와 여기의 재질이 다른 거죠. 그럼 렌더링 걸어도 당연히 이렇게 재질이 이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 있죠. 근데 매트리얼 오버리드 그러면 내가 여기다 컬러를 지정하거나 재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회색이죠. 네, 회색으로 다 재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재질이 적용이 안 되고 내가 지정한 여기 있는 색상 혹은 내가 여기다 지정한 재질로 다 새롭게 적용해 주는 것, 그게 매트리얼 오버리드입니다. 그 다음에 스와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조금 저도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마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뭐냐면 네트워크 렌더링을 말합니다. 나 혼자서 렌더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렌더링을 해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스웜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몇 번 했는데 컴퓨터를 붙잡긴 하는데 데이터를 주거나 받아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건지. 프로그램에 오류는 없겠지만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방법을 못 찾았어요.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인터넷도 안 나오고. 저는 이 부분은 그럼 일단 건너뜁니다. 다만 네트워크 렌더링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레이트레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이트레이스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레이트레이스가 빛을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광원을 추적하다라는 뜻인데 광원을 얼마나 자세하게 추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 퀄리티보다는 지금 보시면 퀄리티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퀄리티를 바꾸면 광원 추적하는 정도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세요. 여기 있는 퀄리티가 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광원을 더 디테일하게 추적하는 거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광원을 덜 추적하겠죠. 근데 이것보다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얘예요. 안티알레스 필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티알레스 필터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선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계단져 있죠. 원래는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딱 져야 돼요. 근데 보기 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약간 부드럽게 처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한 색, 그 다음에 흐린 색으로 이렇게 한 2단계, 3단계 정도를 색을 흐리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멀리서 보더라도 얘가 부드럽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안티알레스의 기능인데 안티알레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무려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렌더링을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경계를 선명하게 뽑아내는 게 이 캔물롬입니다. 이 경계 안티알레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쭉 있어요. 안티알레스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 캔물롬이 가장 선명하게 여기를 계산해요. 이렇게.
경계를 가장 선명하게 계산하는 게 캔물론 방식입니다. 필터 사이즈를 조절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사이즈는 조절 안 하고 그냥 방 바꿔줍니다. 일반적으로 에어리아 방식을 에어리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캔물롬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경계가 멀리서 봐도 또렷하게 나오게 돼요. 포토샵에 샤픈이라는 기능을 적용한 것처럼 이렇게 경계가 또렷하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 지금 경계가 되게 많고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캔물롬으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캔물롬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 조금 이렇게 뿌옇게 흐려졌죠? 캔물롬으로 바꿔보면 경계가 좀 더 진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훨씬 더 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눌러보면 프라이머리 레이가 있고 세컨더리 레이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는 광원으로부터 돌출된 빛의 입자를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여기 같은 이 사진 같은 경우 광원이 여기 있고 빛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온 게 프라이머리 레이. 그 다음에 이 벽에 맞고서 얘가 산란을 이렇게겠죠? 그게 세컨더리 레이입니다. 즉, 광원을 두 개를 추적한다는 얘기예요. 프라이머리로부터 세컨더리까지 이렇게 광원을 두 개를 추적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추적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게 바로 얘입니다. 방식이 세 가지예요.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 포스, 라이트 캐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이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라이트 캐시입니다. 라이트 캐시가 그나마 제일 정확해요. 근데 프라이머리로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트 캐시는 세컨더리로 많이 사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이렇게 딱 둘로 쪼갭니다.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는 카메라로부터 광원을 추적합니다. 카메라로부터 지금 보이는 씬이 있죠? 이 장면으로부터 카메라를 조명을 추적해요. 그래서 여기에 조도가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이 부분의 조도가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 아예 이거 없이 광원으로부터 계산합니다. 광원으로부터 빛을 쭉 쏘고 그 다음에 씬에 들어올 때 조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건 사실은 라이트 캐시입니다. 브라우트 포스는 현재 씬으로부터 추적합니다. 브라우트 포스는 현재 씬에서부터 장면에서부터 조명을 추적을 해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여기가 조도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리디언스 맵은 아예 렌더링을 하면서 이 부분의 조도가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합니다. 미리 여기 부분의 조도가 대략 이만큼 미리 계산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조명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리디언스 맵이에요. 다시요. 브라우트 포스는 현재 씬을 딱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광원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의 조도를 계산해요. 이게 브라우트 포스입니다. 라이트 캐시는 일단 조도를 계산합니다. 일단 여기는 조도 얼마 크게 이렇게 조도 얼마 이렇게 계산해요. 그 다음에 다시 광원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조도를 다시 맞춰요. 그게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라이트 캐시는 애초에 그러니까 조명으로부터 광원으로부터 빛의 입자를 쏘고 해당 씬의 조도를 계산하는 게 라이트 캐시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캐시가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기본값은 브라우트 포스와 이리디언스 맵인데 보통은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사용해요. 이리디언스 맵과 라이트 캐시 혹은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리디언스 맵을 선택하게 되면 이 아래 이리디언스 맵에 대한 옵션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맥시멈 레이스, 미니멈 레이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로 나오죠. 0을 기준으로 합니다. 0이면 현재 해상도랑 동일한 해상도예요. 현재 해상도와 동일한 해상도고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현재 해상도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해상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조도를 그러니까 품질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미니멈은 절반의 절반 정도 되겠네요.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하이예요. 베리 하이로 놓으니까 맥시멈이 0밖에 안 돼요. 현재 품질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현재 품질에 쉽게 얘기해서 3분의 1 정도로 맞추세요. 이게 베리 하이예요. 자, 로우로 보세요. 최대 품질, 최소 품질이 전부 다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품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질이고요. 그 다음 제가 서브 디바이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다 전부 다 품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네모난 단위당 요 개수만큼 계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얘를 100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단위당 100개를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 돼요. 품질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렌더링 품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은 보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렌더링을 해요. 렌더링하고 지금 패스 1번, 2번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 캐시 한번 계산하죠? 지나갔네. 다시요. 보시면 거칠게 렌더링을 합니다. 이때 패스라는 게 나오죠. 바로 이리디언스 맵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조도를 보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우트 포스는 여기 내용이 안 나와요. 프라이머리로 놓을 땐 브라우트 포스는 안 나옵니다. 자, 라이트 캐시는 똑같아요. 품질입니다. 품질이 750이고요. 그 다음 샘플 사이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뭐냐면 입자의 크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입자를 얼마나 크게 계산할 것인가 작게 계산할 것인가. 입자의 크기가 0.04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캐시로만 계산하고 끝나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얼룩덜룩해질 겁니다. 이게 라이트 캐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이로 놓았을 때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나와요. 입자 때문에. 그래서 라이트 캐시를 프라이머리에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브라우트 포스일 때 그 다음에 브라우트 포스로 놓게 되면 브라우트 포스에 대한 뎁스 값이 나옵니다. GI 뎁스 값.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품질이 미묘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품질 차이가 아주 미묘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여러 번 해보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거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렌더링하는 기법, 그 다음 방법, 그러니까 기법이죠. 어떻게 렌더링을 처리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얘를 쓰면 느낌이 또 달라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경계가 많이 뭉그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경계가. 그죠? 오클루전이 무슨 뜻이냐면 폐색이란 뜻입니다. 앰비언트는 음영이란 뜻이에요. 음영이란 뜻이고 음영에 대한 단계를 조절하는 것, 그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라이트 조명 설명하면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디퓨즈 컬러가 있고, 서피큘러가 있고, 디퓨즈가 있고, 그 다음 앰비언트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달빛이 앰비언트다라고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바로 이렇게 지금 이 부분, 저는 이제 보이는데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최대한 밝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 여기가 흐릿하니 잘 안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자,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렌더링이 됩니다. 자, 일단 기본 값입니다. 일단 기본 값으로 렌더링. 조금 안 보이나요? 자, 라디어스 값을 좀 키워볼까요? 어마운트 값을 올려보죠. 제가 어마운트 값을 쭉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들의 그림 드러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렌더링 해보세요. 오클루전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 보세요. 이 값이 크면 그림자가 확 드러납니다.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할 건데요. 1일 때예요. 지금 10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더 또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숫자를 낮췄습니다. 그림자 흐릿해진 거 보이시나요? 얘는 안 보이네. 이 상태로 덮어보죠. 렌더링.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림자 흐릿해요. 제가 올렸습니다. 그럼 그림자가 뚜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렌더링 해보세요.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해보세요. 어떻게 렌더링 하냐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주전자에 이렇게 네모난 거 있어요. 얘가 영역입니다. 영역 지정이에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렌더링을 할 수 있어요. 오클루전 앰비언트 값을 낮춰버리면 흐릿하게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요. 근데 오클루전 앰비언트 값을 최대한대로 높여버리면 여기가 되게 진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앰비언트 값, 즉 그림자, 음영진 부분, 그림자 부분의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진하게 나옵니다. 반지름을 조절해 보세요. 흐릿한지, 이 앰비언트의 오클루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 이쪽 부분 창문들, 이런 창문 부분들이 또렷하게 보이게 돼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나오지만 라디어스 값을 키우면 얘가 조금 더 그림자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조그만 흐릿한 부분들의 경계가 아주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이렇게 경계와 경계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 경계 부분이라도 전부 다 그림자를 넣어서 그림자를 많이 살려주게 됩니다. 바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1000에 1000. 그 다음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바닥을 하나 만들어 주시죠. 중간에다가 원을 조그맣게 그립니다. 반지름 10mm짜리. 아주 조그맣죠? 반지름 10mm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옵셋 2mm. 이 가운데 지웁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반지름 8mm고 얘는 반지름 10mm가 됩니다. 8mm, 1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그러면 푸시 앤 풀로 올리는데 5mm만 올리겠습니다. 얘도 그룹으로 만들어 주세요. 요 센터에서, 여기는 센터에서 이렇게 Y축 방향으로 50mm,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50mm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50mm, 50mm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조명을 이렇게 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요만큼이 다 조명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조명이에요. 여기 다 Vray 라이팅입니다. 평면 모양의 조명, 구면 모양의 조명,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트라이트 2개, 그 다음에 점광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돔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요 세 번째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할 겁니다. 스포트라이트예요. 얘를 누른 다음에 조명이 들어갈 자리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광원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요. 광원의 방향을 요 링 있죠? 링으로 조절해 주고 이때 클릭합니다. 이제 Shift 키를 떼면 돼요. 그 다음에 광원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한 번, 두 번. 요 안쪽으로는 조명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명이 점점 흐릿해져서 요 마지막 원 바깥쪽으로는 조명이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조명의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적당히 테두리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당구공 있죠? 에셋 에디터를 실행합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가 매트리얼, 두 번째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가 여러 개가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얘를 의미합니다. 선라이트 있죠? 선라이트는 끌 겁니다. 선라이트 선택하시고 끄세요.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나오죠?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무시.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광원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링만 크게 확대해서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돼요. 이제는 계속 확인해 가면서 옵션을 조절해야 됩니다. 다음 에셋 에디터를 띄웁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재질을 써보도록 하죠. 여기다 재질을 부여해야 돼요. 이 링에다가 재질을 넣을 겁니다. 자,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있죠?
왼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쭉 이미 구비되어 있는 재질들이 나와요. 이걸 불러다 쓸 겁니다. 자, 어떤 걸 쓸 거냐면 메탈이요. 여기 메탈 있네요. 메탈도 보시면 되게 많아요. 알루미늄부터 해서 뭐 알루미늄, 크롬, 뭐 쿠퍼, 골드, 뭐 아이언이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걸 쓸 거냐면 크롬 폴리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롬 폴리시드가 있어요. 폴리시가 광택이란 뜻이에요. 크롬을 광택냈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찾으셔가지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쪽으로 안 들어오죠. 이렇게 해보세요. 얘 드래그해서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하세요. 드랍.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재질이 들어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재질이 선택된 겁니다. 선택하시면 재질이 선택된 거예요. 주는 방법도 되게 간단합니다. 선택하세요.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 재질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어플리 매트리얼 투 셀렉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이요. 어플리 매트리얼, 어플리가 지정해 주다라는 얘기죠. 조금 이따가요. 어플리 매트리얼 투 셀렉션, 선택한 재질 적용해 주기가 있고 셀렉트 오브젝트 인 씬, 선택한 객체 씬에다 적용해 주기. 혹은 두 번째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렇게 새까맣게 들어옵니다. 그럼 적용된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줘 보세요. 두 번째 거예요.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나옵니다. 적용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택이 나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팅으로 되돌아갑니다. 바로 이 부분 커스틱이요. 커스틱은 효과가 잘 안 나요. 커스틱은 효과 잘 안 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이 커스틱은 옵션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자, 커스틱 옵션을 켜고 렌더링. 지금 지나갔네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살짝 나온 거. 빛이 재질에 부딪혀서 이렇게 빛을 모아줬죠. 맥시멈 덴시티 농도거든요. 아니다. 멀티플러를 좀 올려볼까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 보이나요? 이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이게 커스틱 효과예요. 얘가 커스틱 효과예요. 멀티플러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세기가 커스틱이 세기가 세지니까 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맥시멈 포톤이 있어요. 이거 옵션 이걸 올리면 품질이 이렇게 더 올라가게 돼요. 더 많이 반사를 하게 됩니다. 속도가 느린 관계로 끊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포톤은
스케치업이, 그러니까 V레이가 계산해야 할 입자의 개수를 말해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조명 만들었잖아요. 조명의 옵션이나 여기 보시면 여기도 포톤의 개수가 나와요. 커스틱 서브 디비전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바로 커스틱의 품질입니다. 이 조명에 대한 커스틱의 품질이에요. 조명에 보시면 이렇게 커스틱 품질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RGB 컬러하고 알파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RGB가 있고 알파가 있어요. 이거 렌더 품질에 가면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커스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놓고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커스틱 계산하는데 커스틱으로 보파 채널이 있고 커스틱이 볼 수 있게끔 커스틱만 별도로 뽑아내서 수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디노이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노이저를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노이저가 노이즈란 뜻이죠. 잡티란 뜻이죠. 그럼 디노이즈는요? 잡티를 없애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할 때 품질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바로 이 디노이즈를 쓰게 되면 품질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품질이 훨씬 더 깨끗해졌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원두가 안 되네요. 네. 조명 선택해서 지우면 옵션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우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딜리트 누르면 같이 사라집니다. 같이 사라져요. 조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얘는 플랜, 스피어, 스폿 이렇게 됩니다. 플랜 라이트가 영역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조명입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얘가 조명인데 이 허연색이 조명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 하얀색 있죠? 이 하얀색이 빛이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렌더링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조명이 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세요. 그래서 이 플랫 라이트는 항상 로테이트로 방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조명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봐야죠. 어떤가요? 빛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네이블입니다. 이네이블은 활성, 비활성이라고 썬라이트 때 했습니다. 넘어가죠. 컬러입니다. 조명의 색상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형광등도 색깔이 다 다르죠.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파란색 혹은 약간 아이보리색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텐시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텐시티와 농도라는 말이 나와요. 인텐시티가 빛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빛의 세기를 의미하는데 이거 값을 주실 때 2배로 주세요. 2배 혹은 2분의 1로 주세요. 그러니까 30이었으니까 6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훨씬 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네. 2분의 1이니까 15.
훨씬 어두워진 거 보이시죠? 밝고 어둡기에 대한 농도가 인텐시티. 그 다음 유니트가 있습니다. 루미넌스 파워, 루미넌스, 라디어스 파워, 라디언스, 라디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즉 루미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루미넌스가 제곱미터당 빛의 양. 그 다음 라디언트 파워가 와트예요.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빛의 양. 이렇게 따집니다. 보통 형광등 같은 경우가 뭐 20와트, 30와트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라디언스 파워 그러고 20와트 이렇게 주면 얼추 형광등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해봤는데 안 맞아요. 그냥 대부분 다 이 부분은 그냥 감으로 맞추더라고요. 적당히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 쉐입이 있습니다. 형태요. 조명의 형상이 렉탱글이냐 아니면 타원이냐, 엘립스. 이렇게 타원으로 나온 모양이 원이냐, 지금 동그랗게 원으로 보이고 있죠. 타원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동그란 정원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도 있고. 이런 형광등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겠죠. 근데 저 복도에 나가면 매립등이 있죠. 매입등이 있단 말이죠. 매입등은 원형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형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포탈이 있네요. 얘는 넘어가도 좋겠고. 자, 인비저블이네요. 인비저블. 인비저블이 지금 보시면 여기 조명이 보이잖아요. 조명이 보이잖아요. 비저블은 보이다. 인비저블은 감추다. 그러니까 얘를 체크해버리면 조명이 이렇게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인비저블, 감추다라는 뜻이죠. 조명을 감추는 걸 의미하고, 더블사이드, 더블사이드가 양쪽이에요. 양쪽. 일반적으로 조명이 한쪽으로 나가는데 더블사이드를 체크하면 양쪽으로 빛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조명이 위로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아래쪽의 옵션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이펙트, 디퓨즈 그러면 기본 오브젝트가 지닌 기본 색상에 적용을 해주겠다는 뜻이고, 서피큘라를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리플렉션이 뭐냐면 반사라는 뜻이에요. 사물을 반사하면 조명도 반사가 되겠죠. 네, 그런 반사 효과에 조명 반사도 해주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커스틱 품질 나와 있었고요. 섀도우, 그림자 만들기. 맨 아래 섀도우. 만약에 이 옵션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볼까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림자 만들어졌는데 얘를 빼면 얘 선라이트 켜져 있어요. 선라이트 꺼져 있구나. 보시면 그림자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싹 사라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조명이 가지고 있는 옵션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봤던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스포트라이트 누르고 일반적으로 클릭을 하면 되는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명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만들어지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스포트라이트는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조명의 크기 그리고 범위를 함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옵션이 다 똑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콘이죠. 앵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조명의 앵글과 푸넌바는 뭐냐면 이 테두리에 두 개 그려졌잖아요. 네, 바로 이 두 개의 값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값은 바로 여기 있는 이 값이고, 두 번째 값은 바로 여기 이 두 번째 원 있죠? 두 번째 원의 값입니다. 렌더링 해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넌 앵글은 이쪽 콘 앵글보다 얘는 작게도 가능하네요. 원래는 작게 안 될 텐데. 제가 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푸넌바 앵글이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콘보다 얼마나 더 크냐 작으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0보단 작을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콘보다 0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디케이라는 것이 있어요. 디케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케이가 뭐냐면 광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무한정 쭉 갈까요? 아니면 거리에 따라 점점 소멸이 되겠죠. 맞아요. 디케이가 소멸, 감소란 뜻입니다. 라이너가 있고 인버스가 있고 인버스 스퀘어가 있습니다. 라이너는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비례해서란 뜻이에요. 인버스 스퀘어가 거리의 제곱으로 비례해서란 뜻입니다. 인버스는 그 중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버스 스퀘어 그러면 거리의 제곱으로 얘가 막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긴 거리는 안 되고 짧은 거리만 돼요. 벽에다가 이렇게 그 그림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스폰라이트 비춰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인버스 스퀘어를 쓰셔야 돼요. 근데 뭐 만약에 이렇게 바닥까지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너를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인버스 스퀘어를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빛이 여기 벌써 이만큼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금방 사라집니다. 인버스를 놓으면 조금 더 길게 가요. 조금 더 길게 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라이너를 놓으면 훨씬 더 빛이 길게 가게 됩니다. 빛이 얼마나 멀리 가느냐 이걸 따지는 게 인버스 스퀘어 디케이고요. 푸넌바 팔로프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 경계 부분을 얼마나 빨리 사그러뜨리게 할 거냐. 그게 이제 푸넌바 앵글인데요. 예를 들어서 1 줬습니다. 렌더링 하죠. 이거 너무 큰가요? 0.5 0.2 자, 보시면 라이너로 없어질 수도 있고 스무스 큐빅으로도 없어질 수 있고요. 더 빨리 없어지는 거죠. 여기 없어지는 요 부분을 말합니다. 이걸 그냥 무시하셔도 좋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IES 라이트는요. 일반적으로 스폰라이트하고 동일한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IES 라이트는 누르면 이와 같이 IES라는 파일을 찾습니다. 제가 이거 공유해 놨어요. 525 공유 폴더에 오시면 스케치업 소스에 IES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을 만들어 줍니다. 조명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방금 선택했던 IES 파일 있죠? 이 IES 파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 IES 파일이요. 조명을 만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소스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립스 같은 조명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조명을 만들면 이와 같이 조명의
특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명 엔지니어링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요. 그럼 그 데이터를 불러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게 IES 라이트인 겁니다. 지금 제가 몇 개를, 그러니까 30개네요. 30개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옴니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옴니라이트는 점광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옴니라이트하고 스피어라이트하고 똑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만 스피어라이트는 형상이 있는 것이고요. 옴니라이트는 형상이 없습니다. 그냥 옴니라이트에서 클릭하면 이걸로 끝나요. 이게 옴니라이트입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내용은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단지 옴니라이트는 형상이 없다는 거. 그 말 그대로 그냥 점광원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돔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돔라이트는 그냥 이렇게 그냥 돔처럼 생긴 조명입니다. 화살표가 있어요. 이 돔라이트가 스카이라이트를 대신하는 조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요. 사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화살표가 무슨 얘기냐면 그림자 방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그림자가 이 방향으로 생성된다는 얘기는 조명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조감도나 투시도 건물 외관에서 볼 때 스카이라이트 대신에 지금 여기 있는 선라이트 있죠. 선라이트 대신에 이 돔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두 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돔라이트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시 옵션은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 옵션은 똑같고요. 네,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역시 렌더링 걸면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조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다음에 메시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트리플 클릭으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얘가 조명이에요. 얘가 조명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테리어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디자인된 조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조명 효과를 만들어야 돼요. 바로 얘가 메시 오브젝트가 메시라이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룹을 만들고 선택하면 이렇게 메시라이트로 바뀌어요. 렌더링하면 이렇게 조명으로 나옵니다. 오브젝트가 아닌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시라이트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옵션은 라이트 어저스트먼트라고 해서 조명의 값을 다 같이 움직일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실행이 안 되네요. 이거 올리면 누르면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얘가 뭐가 눌렸나? 아무래도 뭔가 눌린 것 같은데요, 제 키보드가. 어떻게 되나? 라이트 어저스트먼트를 누르시고 보시면 조명에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올리면 밝아지거나 내리면 어두워지거나 조명의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명을 조절하려면 반드시 에셋 에디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절해야 되지만 인텐시티를 이용하면 그냥 쉽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그만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보실까요? 그리고 선라이트는 다시 켜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여기 풀그림 있죠? 요게 퍼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퍼가 들어가요. 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피란 뜻이죠. 자,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모피가 들어갑니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뭐 뒤집어져서 그래. 다시요. 렌더링. 털 맞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조그만 데나 이렇게 조금 큰일 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이제 우리 여기 재질이죠. 여기에 그라스 랜드스케이프에 보시면 잔디가 이렇게 잔뜩 있을 겁니다. 잔디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잔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V-Ray 오브젝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옵션을 많이 조절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랭슨, 그 다음 티크니스, 그레이비티, 밴드 이 정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랭스는 이 잔디의 길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0이라고 했어요. 40이면 4cm 정도 되는 거죠. 티크니스면 털의 굵기를 말합니다. 퍼의 굵기, 예를 들어서 얘는 10mm. 그래비티는 중력이란 뜻이죠. 중력이 1로 이렇게 작용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럼 퍼가 꽃장 쓰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밴드는 구부러뜨리기. 이렇게 어떻게 구부러지냐면 보통 그레이비티가 이렇게 위에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디가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어디의 영향에 의해서? 밴드의 영향에 의해서. 만약에 밴드가 더 커진다면 더 많이 구부러지겠죠.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죠. 그러면 이제 막 엄청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